보시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좀 보시면, 자, 교재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 파일도 다 올려드릴게요. 수업에다가 교재 파일 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일단 이제 수업을 좀 하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실행 이해 자료집 이렇게 볼 겁니다. 실행 자료집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놨고요. 요거를 사실은 이제 1차에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 자, 목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업에서는 요 부분만 일단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해설서만 쭉 풀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2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 뒤에 얘기가 안 나오긴 좀 어려워요. 문제에도 뒤에 이제 놀이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뒤에 보는 거는 뭐 괜찮은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여긴 절대 안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요거 중점적으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자료집인데 요거는 이제 실행 자료집 순서대로 풀어놨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1, 2차에 공이 많이 나옵니다. 2차 면접 문제, 2차 수업 실현 조건들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실행 자료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유치원에서 우리는 놀이가 수업이잖아요. 수업을 할 수 있는 지침들을 딱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업 지침들을 가이드, 수업 지침서예요. 실행 자료집은.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샘플로 놀이를 이제 6가지를 주고 있는데, 이 6가지 심심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숲속에서 여러 가지 놀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놀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놀이는 어떻게 해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에 교사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테이프 막 붙여가지고 막 바깥에까지 테이프 붙여서 길 만드는 그런 놀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공간의 변화. 어떻게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서는 교실 안에서만 쭉쭉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교실 밖으로 막 공간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온 유치원을 다 테이프로 휘감아 놓잖아요. 공간의 변화죠.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반짝이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짝이끈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원래 이제 그 부모님들 초청하는 그런 행사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요. 그래서 포토존 장식하느라고 반짝이끈을 사왔거든요. 이건 놀잇감이 아니잖아요. 놀잇감이 아닌데 선생님은 이제 유치원 꾸미고 이렇게 하는 자료로 사왔는데 애들이 그걸 보더니 우리 이거 갖고 놀래요.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자료 활용의 주도권을 그래서 유아들한테 준 거예요. 자, 그런 사례야. 그러니까 반짝이끈 아니라 다른 것도 애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인간상 조금 보시긴 했는데요. 인간상 보면 막 창의성, 막 자율성, 막 주도성 이런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해설서를 쭉 보시면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놀잇감을 자연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사물,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한 그런 자료 활용법을 격려해줘라. 이런 지침들이 많이 나와요. 실행자료집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사례예요. 그 다음에 흙 속의 숨은 색깔은 뭐냐 하면은 자료의 변화를 통해서 놀이를 지원한 사례예요. 왜 그러죠? 아니, 이게 이제 흙물 염색 막 하거든요. 염색을 왜 흙으로 해요? 물감으로 할 것이지. 이것도 보면은 자료가 변화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렛대 놀이. 이건 뭘까요? 지렛대가 뭘 엄청 재밌는 놀잇감이라고. 지렛대가 너무 재밌으세요? 좀 이상한 애들이 지렛대가 너무 재밌으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지렛대 놀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과학 수업을 하면서 주제가 있었어요. 생활에 필요한 왜 우리 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구와 기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주제 중심으로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생활도구 박물관 이런 데도 가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가 애들이 지렛대에 딱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지렛대 맨날 보고 막
박물관 가서 보고 이러니까 관심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놀이해보고 이럴 수는 있는데 마치 지렛대가 너무 재밌어요 이런 애들은 저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애랑 비슷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 중심 수업을 하다가 놀이 발현돼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학급. 마지막으로. 통합학급도 운영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죠.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장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통합학급의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실행 자료집에서는 이런 내용들 놀이의 대표적인 것들을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에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침을 주고 그 뒤에다가는 대표성을 띈 놀이 6개를 딱 실어 놓은 거예요. 요걸 보면서 놀이를 실행하세요. 이렇게. 그럼 해설서는 뭘까요? 해설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지침들을 요런 내용을 가르치세요. 영역, 내용 범주, 내용 딱딱 찝어주면서 요런 걸 가르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닌데요. 유아중심, 놀이중심 해도 우리는 뭐냐 하면 교사의 역할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놀이를 지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사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사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사의 놀이를 지원해주면서 국가교육과정하고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교육과정하고 연결을 할 때는 국가교육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지침을 여기 자세히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지침을 명확하게 여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고시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는 좀 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법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국가로 따지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교육기관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큰 지침을 여기는 해설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실행자료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자료집에 있는 또는 이해자료집에 있는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놀이와 관련된 이론들은 아셔야만 그 놀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도 이제 레지오랑 비슷하기도 한데 프로젝트 접근법이 스며들어 있는 건 아까 지렛대 놀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요런 이론들을 이해를 해야 놀이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놀이 이해 자료집. 자, 놀이 이해 자료집은 뭐 하는 거죠? 놀이 이해 자료집은 말 그대로 애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를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놀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놀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놀이의 의미도 이해를 못하면 애들의 놀이를 관찰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이 이해 자료집의 성격도 있고 일단 놀이를 통해서 유능한 유아가 막 보인다는 거죠. 유능한 유아가 무슨 뜻인지 풀어놓고 있어요. 인간상하고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상에 비춰본 유아의 특성, 여기 2개 같이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놀이를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놀이를 의미를 이해하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거에 딱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얘네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국가교육과정 중에서 뭐랑 연결시켜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사 중심의 교사 주도의 활동도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이들의 놀이하고 누리과정과의 관련성. 우리는 왜냐하면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누리과정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사례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이 사례는 뭐냐 하면은 아까 실행 자료집하고 조금 달리 여기에 있는 놀이 사례들은 교사들이 놀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놀이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각 놀이가 가지는 이 놀이는 왜 이렇죠? 예를 들면은 애들이 하루 종일 똑같은 놀이만 해요. 심지어는 어떤 놀이가 있어요. 팽이놀이 1년 내내 해요. 이거 괜찮아요? 막 이런 선생님이 아니 얘네 맨날 눈만 뜨면 와서 맨날 팽이놀이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 고민되겠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떡하죠? 막 이런 거. 교사가 이제 놀이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 보면서. 그리고 유치원에 왔는데, 부모님들도 애들이 뭔가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와서 맨날 놀고 있어요,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고민되겠죠. 우리 애들은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아요. 유치원에 와서 이거 괜찮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질문 사례별로. 여기 보면은 이제 놀이를 쭉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를 이해하라는 그런 책이에요. 자, 요런 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자료집 안에 보시면은,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자, 이해 자료집 안에 보면은 놀이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가 있는데 요건 따로 떼놨어요. 놀이를 좀 잘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이번 주에 보던지 뭐 다음 주에 보던지 시간 되는 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간단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럼 해설서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요. 요건 해설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해설서에 대한 해설이에요.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이 뭔지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의 특성, 아까 문제에서 많이 풀었어요. 총론, 그 다음에 각각 영역별 목표나 내용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교재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보시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일단 발달과 놀이는 관련성이 있다. 우리 개론에서도 지금 놀이하고 있잖아요. 발달과 놀이는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발달과 놀이가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시적 놀이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발달하면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 막 각본 이론도 보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봤잖아요. 개론 시간에. 자,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발달 상태가 놀이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한 놀이 하면서는 애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 발현되면서 발달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방임적인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애들을 보면서 적절한 지원이 들어가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놀이를 보는 눈, 유아를 보는 눈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놀이에서 나타나요. 신의사 예자가 통합적으로 나타나요. 아까 인간상 공부할 때도 놀이에서 통합적으로 애들이 막 배워가면서 인간상이 달성되잖아요. 그래서 놀이에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맥락, 신뢰, 어디서나 다 일어나요.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만 막 공부하고 미술만 막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놀이하면 통합적으로 5개 영역이 싹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환경과 맥락, 신뢰 모두 애들이 자, 우린 실내에서만 놀자, 실외에선 절대 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의 놀이는 밥 먹다가도 놀이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놀이하던 거 집에 가서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학 차량 안에서도 놀이하고, 걸어가는 애들은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도 막 놀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놀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아동의 발달은 전체적인 인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거지 선형적 습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발달해 나간다고 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성주의 시대의 학습은 선형적 아니에요. 항상 이게 막 왔다 갔다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선형적 아닙니다. 그렇죠? 선형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과제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합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자기 스스로 이 놀이의 성격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놀이의 자발적인 놀이의 특성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는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가 호모 루덴스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 이상의 것이에요. 아이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놀이는 진짜 그 존재 그 자체잖아요. 재미 이상의 것입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으로 물러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는 교사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교사도 뭔가 제한할 수 있어요. 유아도 제한할 수 있고 단지 그동안은 교사가 완전히 주도권을 혼자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애들한테 좀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사가 뭐든지 이거 해 저거 해 자 이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내고 수용하고 예를 들면 교사가 우리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그것보다 우린 이렇게 할래요. 변경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발달과 놀이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놀이는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배움, 놀이, 학습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놀이를 통한 발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거예요? 취약점보다 강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이하면서 지가 제일 못하는 거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것만 골라서 노는 애들 없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놀겠죠. 그래서 약점보다는 강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뭘까요? 다중지능이론. 그러니까 다중지능이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다중지능이론이랑 그 다음에 평가도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결과 중심의 평가 말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과정 중심의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죠? 포트폴리오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평가 있고 문제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중지능 이론하고 관련이 있는 다중지능 이론 누구죠? 가드너.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미술에서 가드너 이론 또 나오잖아요. 시험에. 자,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 여기서 나온 평가는 어떤 게 있죠?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 역시 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가 못하면 너 이거 못하니까 이거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걸 딱 발견해가지고 못하는 거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얘는 엄청 노래 잘해요. 노래는 엄청 잘하는데 사람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얘한테 이제 뭘 해주냐면 얘가 잘하는 노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생 반에 가서 노래 불러주는 기타 치는 오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장난감 기타 들고 가서 얘가 동생 반에 가는 것도 되게 부끄럽긴 한데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동생 반에 가서 노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노래 막 하는 거야, 동생 반에 가서. 자, 오늘은 요 5세 반에 갔으니까 내일은 또 4세 반에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 오빠 노래하는 오빠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견인하는 거 이런 식의 그런 평가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의 추세고 놀이는 자연스럽게 취약점보다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발달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게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해설서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확장된 프로젝트와 병합된다.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구성주의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 많이 다뤄보실 텐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진짜 해보는 거잖아요. 실습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참여해가지고 직접 뭘 만들어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놀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거죠. 놀이를 하다 보면 뭘 막 만들어보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막 해요. 그러다 보면 놀이하다가 막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교사가 딱 정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놀이하다가 막 학습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적절한 지원 딱 해주면서 의사소통하면서 59개 내용 중에서 지금 뭐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요 내용이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지원, 상호작용하면서 연결해주기도 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싶으면은, 자, 우리 내일은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런 활동 해볼까? 이래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의 놀이가 확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강점을 바탕으로, 형평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강점을 바탕으로, 아까, 우리가 59개 내용 이런 것들을 연령별로 해놓은 게 아니라 연령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각자 놀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강점을 바탕으로 굉장히 평등한 교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아동을 위한 교육은 유능한 유아와 유능한 미래의 성인 발달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균형 잡힌 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니네 멋대로 놀다가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놀이를 보면서 선생님 계획도 들어가고 선생님이 관찰해 보다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얘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선생님의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놀이 중심 유아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발달과 놀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보셨고요. 지금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그런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강점을 바탕으로. 그리고 애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균형 잡힌 놀이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에 뭐가 있죠? 핵심에 놀이가 딱 있어요. 핵심에 놀이가 딱 있는 것이고 이게 이 놀이는 크게 자발적인 놀이, 발현적인 그런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약간 조금 개입의 정도가 조금 들어가는 안내된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사가 완전히 만든 그런 놀이인데 이게 사실은 교사가 계획한 수업인 거죠. 자, 이런 식의 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도 애들은 놀이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사가 계획한 완전히 이거는 이제 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짜 공부하는 거죠. 교사가 계획한 활동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란 주제 중심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수업시키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는,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핵심은 놀이예요. 놀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계획한 활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죠? 놀이에서 출발해요. 교사가 계획된 수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옛날엔 주제 중심으로 주제가 이거니까 무조건 교사가 그 주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애들의 놀이를 보니까 얘네가 지금 지렛대에 관심 가지네? 우리 지렛대 박물관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놀이로 돌아가요. 자, 지렛대 박물관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의 지렛대 놀이가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아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막 지렛대 막 게임에다가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르래도 막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의 놀이가 막.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지금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중심에 놀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스펙트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요게 세 가지 층위의 지속적인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층위는 요 그림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에 보시면은 놀이에서 일상생활과 교사 지시활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뭐 평가도 하기도 하고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합하면서 계속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도구적 놀이로부터의 변화. 옛날은 놀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놀이가 핵심에 딱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놀이는 그게 아니고 놀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본 거죠. 놀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프레벨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놀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봤어요. 옛날에. 근데 놀이를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기존의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주제 중심 목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너무 재미없으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개념을 잘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놀이를 시켰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까 보셨지만은 그림에 보셨지만 7페이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놀이가 핵심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놀이의 초점이 일상생활에서 교사의 계획한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놀이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개입하고 나면 놀이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죠. 자, 2차 시험에도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놀이가 확장되는 것을 포함하여 실현하시오. 이런 거 조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놀이가 확장돼요. 그래서 옛날의 전통적인 관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는 내적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놀이 하고 싶어서 놀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놀이하면서 이제 자기 조절도 할 수 있고,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고, 놀이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편지 쓰기, 뭐 청소하기, 신발끈 묶는 법 배우기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런 일상생활 활동,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목적이 되게 분명하고 사회적 규율이 딱 들어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막 수업을 하는 것은 좀 규칙을 막 이렇게 딱 정해주고 이런 수업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수업을 했어요. 자, 일상생활 활동과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에서 아이들의 참여는 차이가 있어요. 일상생활 활동이 놀이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신발끈 묶기 이런 게 막 게임이 되기도 하고 놀이가 되기도 하고 재밌다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자, 교사가 이제부터 우리 신발끈 잘 묶는 거 배워보자 이렇게 하면 애들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건 놀이가 아니고 그냥 교사가 계획한 활동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 아동 발달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애들은 과제를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항상 일상생활 역량에 흥미를 갖고 숙달해 나갈 수 있도록 애들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놀이는 스펙트럼을 지닌다. 연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그림은 7페이지 그림에 있었습니다. 놀이가 중심에 있고 그 바깥에 일상생활, 교사가 계획한 활동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자발적 놀이입니다. 자발적 놀이는 발현적인 놀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발현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자발적 놀이의 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발적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가을이 돼서 나가 놀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막 나뭇잎 막 이런 것들이 낙엽이 막 떨어져 있는 거죠. 막 던지면서 와 재밌다 막 이렇게 해서 노는 거예요. 와 나뭇잎이 저기 막 뱅글뱅글 돌아. 와 이거는 프로펠러처럼 돌아. 얘는 그냥 바로 떨어져 막 이러면서 애들이 나뭇잎 던지면서 막 그러다가 과학활동 할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게 자발적 놀이에요. 아셨죠? 요게 자발적 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된 놀이입니다. 안내된 놀이는 약간은 성인이 의도한 방식의 영향을 받는 그런 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교사가 어느 정도 활동을 조금 하는 거죠. 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교사가 좀 개입하는 거. 이게 이제 안내된 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애들이 이제 미술 활동 막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술 활동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활발한 애들이 이렇게 그룹 지어져 있는데 활발한 애들이 막 뭐 조개 껍데기 갖다가 붙이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내향적이고 이렇게 신체도 왜소하고 막 이런 애들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거를 붙이고 싶은데 애들 눈치 보여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딱 가가지고 여기 보면 세희야 너 어떤 조개 껍데기 갖고 싶니?
너 이거 갖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선생님은 세니까 여기 막 활발하게 했던 애들이 뭐 그래 세희야 너 가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희가 그런데도 어때요? 이제 약간 쫄리니까 못 갖고 쭈삣쭈삣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갖고 와볼래? 선생님이 이제 약간 이렇게 눈짓을 막 하면서 갖고 와볼 수 있겠니? 막 이런 갖고 와볼 수 있겠니? 막 이런 의미를 담아서 눈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슬쩍 갖다가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형태. 그죠? 애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뭔가 선생님이 좀 개입한 형태. 이 정도를 여기 안내된 놀이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된 놀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가 완전히 계획해서 교사의 룰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교사의 개입이 들어간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지시적 놀이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성인이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거. 예를 들면 새노래 배우기 뭐 이런 거. 완전히 규칙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거. 여긴 선생님 따라서 불러보자. 여긴 너네가 불러봐. 뭐 우리 한 소리로 불러보자. 라라라로 불러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규칙을 완전히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교사 지시적 놀이예요.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젓가락 사용법. 이거를 이제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누가 콩 빨리 집어나르나 뭐 이런 이제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으로 젓가락질 하는 방법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콩을 옮기는 규칙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사가 다 정해줬거든요. 자, 이런 게 교사 지시적 놀이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놀이는 처음에 자발적 놀이 여기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죠. 요건 이제 발현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와의 이제 발현된 놀이, 발현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중간에 놀이가 있지만 놀이의 확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지 주제, 생활 주제 여기서 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건 아니고 아이들의 놀이로부터 왔다가 다시 놀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이 확장으로.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 맥락이 딱딱 분리되어 있는 이게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교육과정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실현도 한 어느 정도가 조금 많이 나오냐 하면 한 요 정도가 많이 나와요. 요 정도가. 옛날에는 거의 이게 나왔다면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뭐 요 정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근데 평가원은 막 요것만 준비하려고 그러고 경기도는 막 이것만 준비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오해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자꾸 나요. 내일 뭐 이제 수업 실현 시험 보겠지만은 2차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놀이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발현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돼요. 발현적 교육과정입니다. 발현적 교육과정. 자, 대표적으로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레지오. 레지오 에밀리아, 레지오 교육 이렇게 읽어보시면 2019 개정 놀이과정이야?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레지오 읽어보시면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엄청 관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레지오랑 발도르프도 비슷하죠. 발도르프.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적인 그런 수업 방식 자체는 구성주의는 교사가 주도하는 그런 학습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요게 우리 2019 개정 놀이과정 속에 엄청 많이 녹아 있는 거죠.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일단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핵심적입니다. 교사가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애들을 다 관찰해가지고 그거에 딱 맞는 뭔가를 지원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교사한테 그런 어떤 그 자율성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어요. 정해진 대로 딱 해야 됐었고 애들 그 평가도 10초에 한 번, 10초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가지고만 딱 분석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놀이로 회귀되도록 흐름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놀이를 중간에 개입해서 다 끊어놓고 막 교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죠. 근데 놀이가 훨씬 확장되도록 선생님이 교구도 지원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중간에 어떤 개념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빠지면은 뭐 엄청 놀이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아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오히려 훨씬 신중하게 편성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단계적인 교육과정의 지침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세, 4세, 5세 막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뭘 가르쳐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교실의 안팎을 다 사용하면서 교사의 신중한 그런 계획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선생님 역시 놀이성이 강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놀이 지원하기 이제 보시면 자, 놀이 지원하기를 이제 우리 나중에 실행자료집 수업에서 더 많이 자세하게 보시겠지만은 해설서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원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지원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애들한테 맞춰서. 그리고 선생님은 놀이성이 강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선생님도 놀이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하면서 놀이를 정말 좋아하시고 같이 놀이하고 뭐 그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놀이성이 강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실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아의 개인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공간으로 교실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공간 활용 같은 경우에도 유아의 놀이를 잘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확장, 축소, 통합, 분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인 일과가 아니라 융통성 있는 일과. 사실은 이게 이제 교사의 지원 내용에 들어가요. 공간적인 지원, 하루 일과 시간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경우에, 놀잇감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이 정해져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주로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자료들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바깥놀이 나가면은 나뭇잎, 바람, 놀잇감이 없어도 애들이 막 놀죠. 어떻게 신체로 막 움직이면서 놀이하기도 하고 온갖 거, 종이컵 갖고 놀이하기도 하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반짝이끈 갖고 놀이하기도 하고 흙물 갖고 염색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개방적인 자연물이나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 공간, 물리적 자원, 물리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적인 지원, 공간적인 지원, 선생님이 막 복도에 나가는 것도 지원해주고 옆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복도에 내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얘네들이 엄청 즐겁게 놀이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한 수업을 할 시간이지만은 그때도 선생님이 계획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잘 놀이할 수 있게끔 내 수업을 좀 변경해서 놀이를 더 길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 지원도 뭐 재료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와 유아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교사의 의견을 이제 유아들이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선생님이 충분하게 유아를 관찰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놀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유아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자, 성인들에게도 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놀이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이 놀이가 왜 중요하고 왜 재미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평소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놀이 지도 만들기 이런 건 뭐냐 하면 평소에 어느 공간에 얘네들을 데려가서 지역사회 중에서 어디서 놀이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실외 놀이 공간은 어떤 데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늘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놀이 운영 사례집에 보면은 지역사회와 실외 놀이 공간을 엄청 많이 활용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와 실외 이런 놀이 공간들을 다 미리 확인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놀이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사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 뭐 있습니까? 자율성과 책무성 있잖아요. 자율성은 어떤 거죠? 기관의 실정이나 우리 반 유아들의 상황, 또 학부모, 지역사회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자율성이잖아요. 그럼 책무성은? 책무성은 뭐냐 하면 자율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속되는 고민과 공부, 59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그런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무성이 없이는, 책무는 책임성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계속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실천적인 자세가 책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책무성이 없으면 자율성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책무성이 없는 교사한테는 그냥 3월엔 이거 하세요, 4월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책무성은 자율성의 전제가 됩니다. 자, 책무성의 내용이기도 해요. 실천적인 이론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항상 고민하는 교사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놀이중심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교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함께 누구와 함께 교육의 주체, 지역사회, 기관, 유아, 교사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각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실천적인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12페이지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